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행정사 윤리강령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는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행사법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는 국가 전문 자격사입니다.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의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행정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서 공익적이며 봉사적인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들은 품격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적법하고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를 통해서 공신력 높은 전문 자격사로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해서 이러한 행동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윤리 강령이 알아야 행정사로서의 품위 유지는 물론 국민 권익, 공익, 신의 성실, 업무 수행으로 국민 신뢰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 윤리 강령을 좀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직업 윤리를 전 시간에는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우리 국가 전문 자격사나 또 공동체에서 어떤 그 공동체 간의 직업 윤리 문제, 또 윤리 문제, 기타 공무원 윤리 강령까지 공무원 또 단체 윤리 강령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국가 전문 자격사 행정사의 윤리 강령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사로서의 우리가 윤리 강령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행정사 중심으로 윤리 강령 이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행정사 윤리 강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행정사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이런 그 윤리적 가치관을 갖고 또 공신력을 배양하고 명예와 품위를 배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윤리 강령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 윤리 강령에 서약서도 있죠. 행정사는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행정부자 전문 자격사로서의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행정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통해 공익적이며 봉사적인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 행정사들은 품격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적법, 공정, 성실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공신력 높은 전문 자격사로서의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동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리강령 서약서에서 바로 이런 규정이 이제 서두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서약서의 행동 기준, 행정사 윤리강령 서약서의 행동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는 사회 정의의 실현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공신력을 배양하고 명예와 품위를 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다. 행정사는 부정과 불의를 배격하고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문 자격사로서의 품격과 능력을 구현함과 아울러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자격사가 된다. 행정사는 그 업무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기타 권리관계 분쟁 등에 개입하지 않는다. 행정사는 과장 또는 거짓된 언행 및 광고로 국민을 기망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행위를 배척하며 국민에게 책임있고 공신력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사는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공익적 봉사자적 책무를 다한다. 이렇게 또 행정사로서의 그 서약서를 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약서를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 윤리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보면 이제 좀 더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제1장 총칙 1조 본 규정은 대한행사의 정관 제55조에 따라 대한행사 회원인 행정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 헌장과 행위 규범을 정함으로써 행정사의 품격과 위상을 제고하고 본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회원이라 하면 정회원 또는 준회원을 말한다. 정회원은 정관 6조에 있죠. 연회부, 납부, 업무 신고된 행정사. 또 이제 준회원은 업무 신고 않는 행정사, 휴업 신고자 또는 1년 이상 회비 미납자. 이건 준회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행정사라면 대한행사의 회원인 행정사를 말하며 법인의 구성원, 구성행정사도 포함한다. 제규정이라 하면 행정사의 규정 및 규칙을 말한다. 결의사항이라 하면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윤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3조에 보면 행정사의 의무가 있죠. 행정사는 이런 그 의무를 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행정사는 행정사법과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윤리헌장을 준수함으로써 신뢰받는 전문 자격사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확립하여야 한다. 행정사는 학문과 전문적 지식의 함양에 정진함으로써 민원행정 관련 법령과 제도 및 절차의 개선을 도모하고 후진 교육에 공헌하여야 한다. 연수교육의 일기 회장단 임원, 이사, 교수 참여도 역시 우리가 저는 이제 교육을 하면서 후진 교육에 기여한다고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 법률 서비스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 과장 허위 광고로 불법 사기 거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나 그래요. 가장 허위 광고는 해서 안 된다. 요즘에 유튜브 시대에 유튜브를 보면은 굉장히 그 과장 허위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윤리 강령에도 그게 나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행정사 교육에 관한 거 많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남은 박완신 TV 벌써 제가 이제 개설한 지 한 3, 4년, 4, 5년 이렇게 안 됐는데도 지금 구독자가 5만 6천 명이 넘어서 지금 6만 명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거기서 우리 행정사를 많이 알기도 하고 행정사 교육 내용, 행정사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 자격사들의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교육, 또 국가적으로 우리 알아야 될 헌법, 민법, 행정법, 또 이제 국제법, 상법 뭐 다양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윤리 문제까지, 제가 윤리 문제는 인간과 윤리 책도 공개로 저술한 바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직업 윤리 연수교육에서 하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윤리 강령 철저히 지켜나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들이 위상도 높여야 되고 국가 전문자격사로서의 명실공히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권익을 추구하는 이런 행정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 윤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기본윤리가 있죠. 5조에는 윤리 강령이 나오고 있고 4조는 기본윤리. 행정사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어, 행동, 태도가 본이 되어야 하고 행정법률가로서의 전문지식을 갖고 품위 유지를 해야 된다. 행정사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해야 하며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우리 행정사 상호 간에는 정말
서로 협력해야 될 것 같아요. 친목도 뭐 하고. 그런데 사실은 뭐 어느 경우는 서로 막 갈등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행정사 어떤 그 임원들 간에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고 잘못이 있더라도 좀 용서도 하고 그런 미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윤리입니다. 잘못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비판하고 비판하더라도 또 공개적으로 어디 유튜브나 또는 기타 어디 방송을 통해서 뭐 요새 인터넷 통해서 비판하거나 또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밴드에 대한 거. 또 우리 대한행사에도 뭐 유튜브가 있고 합니다만은 이런 올릴 때도 좀 조심스럽게 서로 윤리 강령을 지켜야 된다. 유튜브 윤리 강령도 철저히 공정성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작년에 이제 말에 구글에서 바로 그 평가를 했더라고요. 행정, 법률, 국민 권익을 위한 종합적인 강의에 아주 질이 높은 그런 강의가 나오고 있다. 저는 이제 또 법률 행정하면 좀 딱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게 해서 좀 더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 제가 이제 시와 수필 문단에 등단했기 때문에 시를 써서 매일 거의 뭐 한 편씩 나가고 있습니다. 낭송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시집을 보고 유명한 그림공동산 작곡가인 최영섭 선생이 작곡해가지고 12곡을 작곡해 주셨고 비둘기집 작곡한 김기웅 씨가 한 3곡에서 또 그리고 또 가요 작곡한 분이 한 2곡에서 17곡이 지금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협회 등록도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접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성악가들이 또 불려나가고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KBS 아트홀 등에서 불려나가기 때문에 유명한 성악 교수들이 불려나가니까 그래서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사와 함께 우리 행정법률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까지 이렇게 같이 나가니까 구독자가 증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구글에서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로서 질이 높다. 그리고 절대로 비방하지 않고 윤리의 강령을 철저히 잘 지켜서 아주 건전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인생 사는데 역경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자 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저를 또 구글에서는 낙천주의자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더라고요. 낙천주의자다. 구글에 나옵니다. 쳐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바로 구글을 통해서 인간의 윤리 문제, 바른 윤리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첫째 목적이요. 행정 법률 관계,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전문 자격사들이 해야 할 역할, 그래서 행정과 법률 관계, 이런 윤리 관계를 많이 강의한 내용들이 나가고 있어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은 박완신 TV 유튜브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나 뭐 구독자 올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뭐 절대로 나쁜 거 그런데 이제 되게 다른 어떤 유튜브들을 보면 그렇다고 제가 그 유튜브를 비난한 게 아닙니다만은 유튜브 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유튜브 윤리 강령에. 왜냐면 막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과장하기도 하고 안 죽은 사람도 죽었다고 그렇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알아보면 안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뭐 거기에 관심이 쏠려서 구독자도 늘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런 것은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 강령에도 있습니다. 윤리 강령에도.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 윤리를 지켜야 된다. 우리 행정사를 잘 소개하고 또 외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도 이런 윤리 강령도 지켜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의뢰인에 대한 윤리 강령 6조에 있죠. 신의 성실. 여기도 성실이 뭔가 나오네요. 그렇죠? 민법 제2조에 나오는 제6조에 행정사는 의뢰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고 업무를 대행 및 대리할 때는 지연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가 아까 출입국 관련 업무 처음 맡았을 때 국적 취득해 줄 때
잘 모르지만 성실하게 공부해서 국적법, 출입관리법 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실하게 하니까 역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사는 의뢰받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그렇죠?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야 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 음악관리법에서 사무실 방문해서 제가 이제 그 30분 인터뷰하고 노래 작사, 법인 설립 절차도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수들에 대한 어떤 법인을 설립하나 해줄 때도 제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저한테 또 노래까지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노래도 불려서 그러니까 거기서 유튜브로 막 홍보하더라고요. 행정학 박사, 행정사로 저를 소개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디 가나 우리가 행정사로서 바르게 역할하다 보면 행정사를 더욱더 바르게 정말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국민 권익을 위해 필요한 자격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함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행정사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정사 윤리에 관한 운영 규정, 의뢰인에 대한 윤리 7조에 있죠. 보수 문제도 있고 의뢰인에 대한 행정사는 사무를 수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에 관하여 약정하여야 한다. 행정사의 보수는 업무의 난이도,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의뢰인의 받을 반대 급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서 적정하게 결정하되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하여 무리를 이야기해서는 아니 된다. 컨설팅 업무, 사업자 등록증 명시하고 이렇게 잘 해줘야 됩니다. 과다하게 절대로 요구해서는 안 되고,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정한 보수 이외의 별도의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딱 약정한 거. 이제 위임계약서. 저는 위임계약서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쓸 때마다 그 약정을, 적정선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행정사는 사건의 유치를 위하여 수임료, 상담료, 고문료, 자문료 등 보수에 관해 다른 행정사와 부당하게 염가 경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인근 행정사무소에 서로 염가 경쟁을 해요. 적정한 하는데 막 싸게 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사람 몰리게 하고 그러면 서로 또 행정사 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적정선을 함께 공통적으로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사 윤리 운영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중에서 비밀 유지 또 규정이 있죠. 행정사는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사무소의 직원, 기타 행정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로 하여금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 또 함께하는 행정사들에게도 그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윤리 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는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뢰인과 사이에 사업상 거래를 하거나 보수 이외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약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어떤 사업상 이득을 체결해서도 안 되죠. 행정사는 수임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뢰인의 정보 보안 또 시건장치 등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 행정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재정적 지원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사건 처리의 대가로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사해서는 안 된다. 제3자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윤리강령을 우리가 철저히 잘 지켜야 됩니다. 행정사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윤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3장 행정기관 제3자에 대한 윤리 제10조 행정절차의 실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제11조의 행정기관에 대한 윤리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10조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존중하는 등 적정 행정절차의 실현에 협조하면서 의뢰인의 권익구제에 최선을 다한다. 그 다음에 11조에 행정기관에 대한 윤리 의무지요. 행정사는 수임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허위 사실의 주장이나 허위 증거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발행 증명할 때 철저히 조회를 확인해야 됩니다. 영업정지 사례로 주민등록증, 또 운전면허증, 여권의 복사본, 허위시인 신분증 철저히 잘 봐야 됩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 출입 시 담당 공무원과의 상호 신뢰를 존중하며 품위 있는 행동으로 행정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유지해야 한다.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행정기관의 비밀을 업무 처리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그 비밀을 업무에 적어놓고 뭐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행정사 윤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3장 제12조 제3자 윤리 의무입니다. 행정사는 의뢰인 및 행정기관 외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상호 신뢰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행정사는 제3자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의 약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제4장 신고, 조사 및 징계, 윤리규정 준수와의 책임. 본회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행정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본 윤리규정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본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사는 정관 제40조 8개 상설위원회 규정에서 운영, 법제, 윤리, 교육, 또 회사행사, 외국행정사, 무자격 신고, 행정사 제도발전위원회 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 윤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 규정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본 윤리규정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본회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위반자의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받은 윤리위원장은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4장 신고, 조사 및 징계가 있는데요. 윤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윤리규정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사로부터 제출받은 소명 자료와 함께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장은 윤리규정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사로부터 제출받은 소명 자료와 함께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이제 행정사 윤리 규정에 관한 운영 규정 제15조 윤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이죠.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윤리 규정 위반 행위를 보고받은 회장은 보고된 위반 행위와 제출된 소명 자료의 심사를 통하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사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 징계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견될 때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사의 그럼 기본 윤리와 자세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의 품위를 해야 하는 행동을 지향해야 됩니다. 전문 자격사로서의 긍지와 권위를 지켜야 되죠. 행정사는 공공복리에 반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편의, 공공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공정 성실해야 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바로. 그리고 행정사는 상호간의 신의와 우애를 존중하는 예의를 가져야 한다. 의사전달, 상담 능력, 신뢰성이 있어야 되죠. 행정 분야 전문가로서 문화적 소양과 가치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사회, 문화, 환경을 고려하는 행정사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을 길러가야 됩니다. 행정사는 행정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 습득을 위해서 행정 법률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행정사는 상호 존중, 주의에 입각하여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관계, 3S 리더십,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셀프 리더로서의 자신에 대한 관리도 잘해야 되고, 서번트 리더로서의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고, 슈퍼 리더로서의 화해 협력이 필요하다. 평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행정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지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이것도 이제 참고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와 국민 상담 컨설팅. 행사법 제2조 6항에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행정 컨설팅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컨설팅이 중요하다는 걸, 특히 윤리와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정말 우연찮게도 그때 당시에 상공부에서 갑자기 어디 공고가 났어요. 행정학 박사,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 세 박사들을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행정사 자격을, 아니 컨설팅, 경영 지도사 자격을 준다, 이렇게 공고가 나서 제가 신청해서 한 3개월 교육받고 시험에 합격하니까 그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경영 지도사로서의 지도사 강의도 했고 국내 100여 개 기업 진단 지도도 했습니다. 이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외국에도 경영에 관한 강의를 여러 군데 한 바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도 일주하면서 했죠. 중국도 20개성 돌아다니면서 했죠. 또 러시아에 가서도 경영, 행정, 또 특히 저는 이제 교회 행정까지도 강의를 했습니다. 행정은 곧 공공단체, 경영은 행정사, 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되지만 경영학은 행정사, 주로 이제 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학문이다. 근데 배우는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사무관 서기관 시절 야간에 다닐 때 행정대학원 2층에 있고 경영대학원은 1층에 있었어요. 배우는 과목이 똑같아요. 행정대학원에서는 행정, 조직행정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경영대학원에서는 인사, 조직관리론, 또 인사관리론, 재무관리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과 관리,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다르죠. 행정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죠. 국가기관, 정부. 그리고 이제 경영은 사기업, 기업에 적용되는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와 자기관리 컨설팅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행정사 업무 수행 위한 철저한 자기관리. 행정 관련 법령 외에 정보화 시대 행정사 사무관리 습득이 중요하다. 행정사도 행정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영 컨설턴트처럼 조직 인사, 재무관리, 마케팅이 필요하며 경영정보, 경영전략, 고객 수요에 맞는 행정 서비스 컨설팅으로 성공 전략 기획 개발을 해야 된다. 창업 컨설팅, 또 케어 컨설팅, 위기관리 컨설팅까지 잘해야 된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있죠. 거기에서 컨설팅을 정의하는 걸 보니까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자문 서비스다. 이렇게 컨설팅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보면은 이게 국제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컨설턴트가. 뭐 웬만한 단체에서 다 컨설턴트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컨설턴트라는 용어로 뭐 전문자회사 단체 몇 군데 가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아직 상담 컨설턴트, 훌륭한 컨설턴트가 돼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죠.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컨설턴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3C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고객의 욕구 분석, 커스터머, 고객의 욕구 분석, 목표 시장의 고객들의 니즈, 필요한 것이 뭐냐, 또 컴페티터,
이제부터 경쟁자 동향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경쟁사 약점, 강점, 또 컴퍼니 자기 상황, 현재 우리 행정사 상황을 잘 분석하고 고객 만족 동향, 경쟁력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왓 분석을 잘해야 돼요. 강점, 스트렝스, 약점, 위크니스, 기회, 오퍼튜니티, 위협, 이제 트리트, 이런 네 가지 스왓 분석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 이런 관점에서 좀 더 깊이 분석해서 우리의 창업 능력을, 행정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태도에서는 도전 정신도 있어야 되고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진취성, 열정도 있어야 되고 고객 지향적 마인드도 가지고 있고 독립성, 객관성, 정신력, 체력,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다 가져야 바로 바른 행정사 태도다. 애티튜드, 행정사로서 바른 태도다. 그 다음에 이제 knowledge,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또 SNS 이걸 가져야 된다.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죠. 이 온라인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서비스 활용이 중요하다. 특히 요즘에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인터넷 등 활용 시 신뢰의 바탕을 두고 거짓, 허위, 악플 등 절대로 주의해야 됩니다. 직업윤리 해치는 행위는 지양해야 됩니다. 스마트 시대, 유튜브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정사님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스킬, 고객 면담이라든가 상담, 고객의 니드, 필요한 것이 뭐냐 파악을 해야 돼요. 얼른. 그래서 예비 진단을 하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실행 결과 또 피드백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민 편익 상담 설득 컨설팅 기법. 제가 이제 고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자죠.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로고스, 논리가 정연해야 되고 풍부한 해당 분야 정보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또 설득력이 돼 있잖아요. 파토스, 감성에 호소해야 되고 감성적 동의시, 심리학에서 아이덴티파이라고 그러죠. 이런 동의시 원칙도 잘 가져야 됩니다. 에토스, 성실한 진실한 어떤 성품, 신뢰성, 설득 방법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 유명한 분이죠.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요.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혁신 경영, 이끄는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 바로 윤리 문제잖아요.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삶의 자세가 혁신 경영을 이끄는 중심이다. 저는 참 굉장히 경영을 이렇게 윤리 문제와 관련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라카 또 경영학자죠. 그래서 굉장히 피터 드라카의 이 말이 옳은 얘기다. 이제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의 국가 전문자에서 확고한 직업윤리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 1조에 규정된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사가 철저히 이제 그 윤리의식을 지키면서 21세기 지식경영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전문가적 실력을 쌓고 행정환경 변화에 창조적 변동력과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대응하는 국민을 위해 사랑과 헌신, 근면과 진실 있는 성김의 리더십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행정사로서 바로 선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 연수 교육에서 항상 했던 직업윤리에 관한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정사로서 창업을 하고 나서 행정사 실무를 수행하신 행정사님들이기 때문에
개업 행정사님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어 발전이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행정사로서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완신 교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대한행정사회의 문헌 또 연수교육 교재도 제가 편찬위원으로서 참여한 바 있고 직업윤리 분야 또 연수교육 교재 또 실무교육 행정사 업무 편람 행정사 실무과정 교재 등 많이 했고요. 서울법학원에서 행정사 창업 실무과정 강의 교재도 제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행정기본법 해설 홍정선 교수가 이제 참여해서 가지고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함께 또 연구하고 같이 공부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행정사 비전과 직업윤리 컨설팅 법률관계 이 서울법학원에서 강의도 했고 또 교회행정론 기독교문사회 또 신북한행정 지구문화사 북한의 경제와 경영 또 지구문화사 있고요. 세계로 하나로 달리는 진리의 빛 또 이게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생명의 길로 또 이제 행정사 실무법 기타 이제 행정학의 이해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과 윤리 제가 직접 이제 공저로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윤리 이런 책도 내놨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경영 컨설턴트 협회 가서 보수교육 강의도 제가 이런 컨설팅 문제 이 얘기를 강의를 했고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서도 경영 이론과 실무, 직업윤리, 부동산 컨설팅에 대해서도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참고로 이런 말씀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함께해서 영광이고 우리 행정사님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정사의 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